한 여성이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성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데 하필 그 직전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번 사건이 왜 유독 이렇게 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최근 진행되어온 수사구조 개편 논의까지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제주 실종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이고, 이게 왜 보안 수사권 폐지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자체부터 자세히 짚어볼게요. 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 씨. 향년 37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월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이 실종 사건이 이미 한 차례 경찰 손에서 종결 처리됐었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 씨를 찾는 수색 과정에서 전혀 다른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까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된 다른 사건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장윤기 사건에서도 부실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경찰 수사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별도의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주 사건 하나만 놓고 보안 수사권 폐지 논쟁이 커진 게 아니라 최근 몇 달 사이 누적된 경찰 수사 불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셈입니다. 이 사건이 왜 하필 지금 정치적 뇌관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최근 진행되어온 검찰 개혁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대신 스토킹이나 아동학대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 무조건 검찰에 전권 송치하도록 하고, 만약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송치하면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검찰이 직접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지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권한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기관들 사이의 요청 절차로 대체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한 사건을 걸러낼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제주 사건이 정확히 이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처럼 비친 겁니다. 실제로 경찰 단독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가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나중에 시신 발견으로 드러난 셈이니까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강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오는 10월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런 이른바 암장 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장 씨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60대 남성이 백골로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수사의 편의를 위해 무너진 경찰의 기강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아픔으로 돌아온다며 이 사건을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보안 수사 기능을 순식간에 폐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보안 입법은 부실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사건을 보면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는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기회가 있는 만큼 경찰이 심기일전에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수처가 경찰을 감독하고
채찍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솔직한 우려가 나왔다는 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넘어 실제로 뼈아픈 지점을 건드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박지원 의원처럼 최소한의 보안장치는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면서 당 안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미묘한 균열은 10월 시행을 앞두고 진행될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쪽 반응도 함께 짚어볼게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냐는 질의에 이번 제주 사건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서로 별개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경찰관 개인의 잘못일 뿐이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이고 경찰과 정치권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시각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조금 더 냉정하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과 같은 허위종결 사건이 반드시 걸러졌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종사건 종결 처리 자체가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초동 판단이었기 때문에 검찰 송치 이전에 이미 사건이 묻혀버린 셈이거든요. 다만 야당과 여당 일각의 논리는 검찰이라는 별도의 견제 기관이 존재했다면 이런 초동부실 수사가 뒤늦게라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이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직접 발생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제주 실종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가 낳은 비극이면서 동시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강력한 소재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근거로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대체로 폐지 방향은 유지하되 경찰을 감독할 다른 견제 장치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월 시행을 앞두고 이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그리고 관련 후속 입법이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지 않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경찰에 대한 별도의 감독, 체계 강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엇보다 이번 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관련 수사와 후속 입법 상황 계속해서 자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